논술 전형 합격 꿀팁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합격한 23학번 이승현입니다. 저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서강대 영문학부에 합격한 23학번 김서영입니다. 연세대 그리고 서강대 논술 전형 합격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학교별 논술의 특징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혹시 어떤 이유로 논술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재수생이었는데도 학종을 6장 다 채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종을 다시 쓸 때가 되어보니 능력에 비해 욕심이 과했는지 학종으로 6장을 채우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가장 비슷한 성적대에 있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님은요? 저는 재수를 하면서 수시 원서도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논술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저가 있는 대학교 위주로 지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와 병행하려고 5월 말부터 시작했어요. 주 1회 인강과 현강을 들었습니다. 승현님은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서영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급한 마음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석 파이널 그리고 최종 파이널 총 10회 정도를 현장 강의로 수강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의 경우 수능 최저 기준 없이 논술 100%로 시험을 봤는데 서강대는 어떤가요? 서강대는 국수 영탐 4개 중 3개 등급 합이 7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해요. 쉽지 않네요. 일단 연세대의 경우에 영어 지문이랑 수학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연세대 논술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영어 지문의 경우에는 영어 단어의 수준에 비해 문장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기반으로 영어 문장을 잘 해석해 낸다면 국어로 되어 있는 지문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지문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학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 기출을 풀었을 때는 손도 못 대고 백지로 시험지를 제출했는데 작년에는 가벼운 시그마 공식과 조금의 계산만 있었다면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학이 어렵지도 쉽지도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아예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서강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 2개가 804에서 1000자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신문기사, 문학, 교과서 등에서 발췌가 되긴 하지만 모두 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포괄된 주제의식을 찾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도 포괄된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논술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강대부터 말씀드려 보면 첫 제시문을 읽을 때 키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해요. 키워드는 주로 사회탐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열심히 공부해 두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문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제시문마다 다른 독해 방식을 적용해서 읽어야 해요. 문학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주제와 연결시키는 방식, 예술 작품에서는 사용된 기법을 주제와 연결시키는 방식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읽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답안을 쓸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써내려 가기 위해서 틀을 잡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찾아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연세대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3가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립상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쟁점을 잘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일관된 글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립상을 중심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논술은 기세입니다. 만약에 지문이 어렵거나 대립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한테도 어렵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느라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이 글을 쓰다 보면 그것만큼 좋지 못한 습관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쓸 때 있어서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을 순화해서 쓰고 본문에 쓰인 단어 또는 한자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글을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시게 수백 개의 비슷한 글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제 글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면은 좀 더 수준 높은 어휘 그리고 수준 높은 문장 구성이 자신의 글의 차별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답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시문을 독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 수능 국어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을 재면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답안을 참고해서 고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논술 전형 합격 꿀팁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능 성적이 논술 전형 합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저가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논술 하나가 끝났다고 지나치게 풀어지고 수능 공부를 놓아버린다면 수능을 망쳐버리고 다음 논술 시험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끝까지 챙겨가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논술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의 꿀팁은 뭔가요? 저희 학교는 논술 문제가 적기 때문에 답안을 다 쓰고 나서 시간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급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제시문 간 연결을 충분히 시키고 쓰면 좋아요. 여유를 가지란 말씀이군요. 네. 저희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원서 접수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요. 시험장에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 당일에는 차가 많이 막힐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타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시험 당일에 정신이 없고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분 전까지는 입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준비물은 전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월 1일에 시험을 봤는데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얇게 옷을 입으시고 에어컨 바람이 걱정되신다면 긴 팔이나 얇은 겉옷을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할 시간을 꼭 남겨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까지 완벽하게 끝냈는데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사실을 시험 종료 10분 전에 알아서 그 10분 전에 싹 다 지우고 해석을 반대로 다시 쓰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이렇게 연세대 서강대 논술 합격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3년도 기준 서강대 자연논술은 11월 18일, 인문논술은 19일이니까 그 전까지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 첫 제시문에서 주제 잘 잡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올해 연세대는 9월 23일이 논술 시험인 걸로 아는데요. 그때까지 충분히 많이 노력했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험장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스튜디오 러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못했더라 못했